자, 이제 세 번째로 선생님에게 직접 듣는 강의 활용법 코너입니다. 원장님, 그 AA 있잖아요. 네. 오로바웃은 어떻게 수강해야 되고 어떻게 복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막 판서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걸 필기를 따라하고. 네네. 근데 제가 그 필기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이제 강사를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주 먼 옛날이죠. 네네. 그때 이제 뭐 나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은 필기 안 해도 되게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교재에 어지간한 건 다 들어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줄만 치면 되죠. 이렇게 목표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오로바웃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1300페이지인데 그 중에 700페이지가 예제예요. 네네. 근데 이 700페이지의 예제가 전부 다 킬러예요. 네네. 그러니까 비킬러는 예제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I를 보면 되거든요. 어차피. 네네. 그러니까 비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기출 문제를 스스로 다 풀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오로바웃이랑 인피니트 에볼루션이랑 병행을 하면서 이제 오로바웃에서 이제 한 단원 했으면 기출 한 단원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킬러는 목표가 달라요. 킬러는 오로바웃 교재에 있는 예제, 총 700페이지. 이 예제를 다 스스로 풀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1회 독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 복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제 한번 풀어보고, 안 풀리면 또 공부하고, 또 풀어보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복습법 관련해서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제 그 원장님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EBS에서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죠. 네, 지금 없죠.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잘 몰라요. 거기서 연세대 치대를 입학한 학생이 원장님의 옛날 공부 시즌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게 나와요. 전 사실 그때 윤두영이라는 그 세 글자를 처음 봤거든요. 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4년 동안 티치미에서 인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때 학생인가 보네. 그때 그 연대치대생이 오로바웃을 활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지금 그 2022년, 2023년 지금 시기에 맞게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그 오로바웃의 복습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오로바웃을 복습할 때는 노트 한 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트로 이제 오늘 예를 들어 다인자 유전을 복습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노트로 그 내용을 가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가려주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 다인자 유전에 배운 거를 쭉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원래는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복습하셔야지만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전 미리 다 필기를 해놓은 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전과 비유전으로 나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유전입니다. 먼저 그 윤도영 선생님은 다인자 유전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백지로 가려놓고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인자 유전의 예가 뭐가 있는지 책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인자 유전을 일반화한 다음에 다인자 유전의 출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걸 다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가리고 하나씩 적으면서 백지에다가 이런 걸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인자 유전의 제시로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인자 유전이 독립일 때, 연관일 때 이렇게 나눠서 윤도영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 유전을 복습할 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가려놓고 선생님의 수업 흐름대로 이렇게 쭉 적어보면서 이렇게 예시도 여러분이 직접 써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오로바웃 유전의 복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예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오로바웃 미니에 예쁘게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대한 선생님의 수업 흐름에 맞게끔 책을 노트로 가리고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하시면 유전은 좋은 복습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유전은 유전편과 다르게 이제 유전편의 핵심은 선생님의 강의 흐름대로 내가 백지에다가 쭉 쓰면서 이제 설명해 보는 게 복습법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비유전편의 경우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 그래서 항상성과 호르몬 파트를 복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항상성이 무엇인지 항상성의 정의를 여기다 써야 되고 또 호르몬의 정의도 써야겠죠. 또 항상성에서도 이제 간내, 시상하부랑 중내, 연수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 그리고 뭐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조절받는지 이런 것들을 막 적어가면서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고 암기한 게 뭐고 암기하지 못한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고요. 결국에 비유전, 비킬러에 대한 복습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최대한 적고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 확인하는 것이 오러바웃 비유전 복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러바웃의 활용법을 좀 알아봤고요. 네. 원장 이제 IE, 인피니트 에볼루션의 활용법을 좀 알아볼 건데 가장 궁금한 게 사실 회독법일 것 같아요. 기출 회독을 원장님 그 새로운 기출 문제를 막 구매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IE 가지고 그냥 계속 해도 될까요? 아니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저학년들이 보면 뭐 검은 책, 빨간 책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죠. 뭐 근데 이 새 교과서, 신교육 과정은 당연히 전문항을 봐야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구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빼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생명과학원은 한 20%만 빼면 돼요. 네네. 근데 뭐 다른 과학은 뭐 되게 많이 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검은 책이니 빨간 책이니 뭐 파란 책이니 이런 것들이 그거를 이렇게 빼야 될 문제를 제대로 못 빼는 경우가 있더라.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제 마음에 좀 걸리고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특히 생명과학원이 활자화된 해설이 잘 안 읽혀요. 예를 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계도를 풀어. 가계도를 푼다는 거는 일단 이제 뭐 병이 만약에 좀 심플하게 병이 두 개만 있어요. 그럼 얘가 우성이냐 열성이냐 일반이냐 반성이냐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 찾는 과정을 이제 쭉 해설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 네네. 근데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의 유전자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연관이야. 네. 그러면 찾는 게 그래서 사람이 1번부터 8번까지 8명이 있으면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알고리즘에 있는 순서. 그럼 그거를 전부 다 활자로 쓴다는 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역이고 그다음 그 활자를 읽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필기 다 돼 있잖아요. 다 지저분하게 다 풀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못 푸냐는 거죠. 아이 다시 구매해야 되나요? 그럼 애초에 딴 책에 풀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교육과정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신교육과정, 즉 시간 순서대로 푸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반대로 돼 있죠. 신교육과정이 앞에 있고 구교육과정이 뒤에 있어요. 네네.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순서대로 하면 뒤에 걸 안 풀어요. 아, 그쵸. 앞에 거 풀다 그냥 포기해요. 포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거든. 그 활용법에 대해서 그 원장님은 그거네요. 처음 아이 풀 때 너무 막 더럽게 풀지 말고 딴 데 풀어서라도 그 아이로 해독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구교육과정, 신교육과정 선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있고 선별은 잘 두 번째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신교육과정 먼저 넣고 구교육과정을 넣었지만 원래는 구신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죠. 그게 이상적이다. 시간 순서대로. 근데 다 못 풀 거면 그냥 신이라도 봐라. 그런 취지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에서 강의는 아이 전부 다 수강이 좋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일단 비킬러는 뭐 1, 2, 5단원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돼요. 틀린 거나 좀 보거나. 틀렸으면 당연히 봐야죠. 틀렸으면 보고. 근데 뭐 맞춘 건 안 봐도 되고. 근데 3단원 같은 경우는 좀 예의가 달라요. 3단원은 이렇게 뭐 맞췄다고 그냥 안 본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푸는 순서가 그러니까 논리의 전개가 저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 3단원은 좀 따로 봐야 되고 킬러는 무조건 봐야죠. 자, 이제 그 인피니티 에볼루션을 어떻게 오러바웃과 병행하는지 좀 제가 목차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랑 AA는 서로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병행할 때 오러바웃을 이만큼 들었으면 그 I의 이 세포 분열, 염색체와 유전자 파트 이 부분을 다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오러바웃의 세포 분열 요만큼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I의 이 부분 똑같이 세포 분열 파트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I 끝났고요. 이제 얼텍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제. 네, 엔제. 얼텍이랑 또 윤지 아카이브죠. 그 이제 원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얼텍 같은 엔제는 시간을 무한대로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재지 마라. 재지 말고 논리적 순서대로 그거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 관리는 실무 가서 할 거니까. 그렇다고 이제 무한정, 이제 엔제에 있는 그 유전 한 문제 한 문제를 무한정 자꾸 푸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킬러랑 유전, 그러니까 킬러를 좀 나눠서 한 문항당 몇 분을 소요하는 게 좋은지 이상적으로. 일단 이제 빅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평균 한 문제당 평균 60초에 끊을 거냐, 그러니까 1분이죠. 그 다음에 50초에 끊을 거냐, 40초에 끊을 거냐. 이렇게 3단계예요, 3단계. 근데 처음에는 뭐 한 60초 정도에 끊어도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한 문제당 40초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줄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실수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시간을 단축하는 게 의미가 있지, 하나라도 실수하면 이 모든 노력이 다 수포예요. 그 다음에 킬러는 무조건 시간 재지 말고 풀 때 확실하게 푸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무 가면 확실하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 재지 말고 킬러는 시간 재지 말고 네, 그리고 비킬러는 40초를 목표로 하되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킬러 유전을 예를 들어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오늘 내가 10문제를 풀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10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고 강의 듣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한 문항 풀고 한 문항 강의 듣고 한 문항 풀고 한 문항 강의 듣고 이거 중에 뭘 더 추천하세요? 하나씩 해야죠. 10개 하면 다 까먹죠. 사고의 흐름을 점검하기 위해 한 문항씩 하나씩 해야죠. 오케이. 근데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원장님. 그 혹시 오해하실까봐 비킬러를 한 문항씩 그렇게 대응하면서 풀면 안 돼요. 비킬러는 안 보죠. 비킬러는 그냥 40초 목표로 그냥 쭉쭉쭉 풀면 되고 유전 그리고 뭐 킬러들만 그렇게 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비킬러는 강의 안 듣는 학생들도 많아요.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제 회독할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틀린 것, 뭐 체크한 것 위주로 다시 한번 푸는 게 좋을까요? 뭐 역시 이제 비킬러, 킬러 또 나누죠. 네네. 비킬러는 뭐 틀린 것만 보면 되지. 근데 킬러는 다시 보는 게 좋죠. 전문함을요? 네. 킬러는 뭐 전부 다 다시 풀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데 문제는 2회독 못할 것 같은데? 최소한 고3은 1회독도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선순위. 당연히 얼택을 먼저 해야죠. 올해 얼택 말씀하신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올해 얼택도 비유전, 유전인데 둘 다를 먼저 1순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비유전은 뭐 시간 없으면 못하는 거고 유전은 꼭 해야지. 그러니까 얼택, 유전은 반드시 1순위고 킬러는 꼭. 그 다음에 그럼 아카이브 이제 근데 어차피 고3은 1회독도 못해요. 그러면 고3은 얼택만 하는 걸로 얼택이라도 제대로 하는 걸로. 그럼요. 자, 그리고 이제 덕우파. 덕우파 중요하죠. 그 덕우파에서는 이제 시간을 재고 유전이든 시간 킬러 재야죠. 풀잖아요. 30분. 근데 유전에서 막혔어요. 막혔으면 얼마나 고민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근데 요 이야기는 제가 좀 자세히, 제가 이제 이게 현강 때 하는 얘기인데 뭐 이번 기회를 빌려서 뭐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할게 봐요. 일단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이 어려웠어요. 다 맞는 학생은 전체 뭐 많아봐야 1%가 안 돼요. 뭐 한 0.7%, 0.8%면 많은 거고, 뭐 2022학년도 같은 0.1%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다 못 맞춘다라고 좀 겸허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겸허한 마음.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시험지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서 말하는 만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30분 안에는 못 푼다는 얘기예요. 뭐를 풀고 뭐를 버릴지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냐면, 자, 1번부터 20번까지 가요. 네네. 근데 1번은 당연히 비킬러겠죠? 네네. 풀어. 근데 쭉 가다 보면 한 7번쯤에 킬러가 처음으로 하나 나와요. 네네. 그럼 얘는 딱 보면 이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도 네. 딱 보면 킬러잖아요. 네. 주제가. 네. 그럼 일단 제껴요. 제끼는 거예요? 문제를 다 읽지 말라고.
그냥 그러니까 주제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셀클 나왔네. 이러고 제껴요. 그다음 8번 풀어요. 8번, 9번. 그럼 한 12번쯤에 또 나와요. 다인자네. 보면 다인자인 건 알잖아요. 제껴. 그러면 이제 16번부터는 다 제껴요. 16 제끼고, 17 제끼고, 18 제끼고, 19 제꼈는데 19 제끼면 20번은 풀려요. 왜냐면 19번이 엄청 길거든요. 그럼 20번은 짧아요. 그래서 일단 킬러 7개는 제껴요. 보지 마세요. 읽지도 마. 그리고 13개를 풉니다. 근데 이렇게 13개를 풀 때 이제 한 문제당 40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개 풀어야 됩니다. 이제 뭐부터 봐야 되죠? 앞에서부터 다시? 아니에요. 이 7개를 쭉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구경은 했죠. 만만한 것부터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7개 중에 무조건 만만한 게 서너 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변형을 한 거지. 뻔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기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근데 뭐 굳이 콕 찍어서 얘기하면 주로 이제 셀클이나 레마나 탐색이 쉽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만만해 보여서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한 12번을. 만만해 보여서 들어갔는데 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미슐랭 쌤 질문한 거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 여기서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바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 사실 인생에서 진짜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손절이죠. 그게 뭐 사람이건 코인이건 주식이건 뭐건 간에 들어가는 것이 쉽거든요. 이 나오는 게 진짜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1분만 더 쓰면 풀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손절 안 하면 1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분으로 안 풀려요. 실제로. 그러면 늪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이 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덕업화 그럼 한 해분을 풀고 손도 못 대는 킬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오답 정리를, 그러니까 뭐 틀린 건 당연히 오답 노트 그런 거. 네, 그런 거. 이게 근데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거는 순서 가서 못 풀 확률이 그렇죠. 높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오답을 하고 그래도 뭐가 정리를 또 안 하면 또 찜찜하지 않습니까? 오답 정리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복기라고 해요. 복기.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엔제에서 하면 되죠. 엔제에서. 자,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이 엔제랑 실무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아무 문제나 푸니까 원하는 걸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복기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내가 빅킬러 13개를 먼저 풀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틀린 거야. 만약에. 그러면 내가 당연히 실수로 틀렸겠죠. 뭐 알고 설마 몰라서 틀렸겠어요? 그럼 내가 왜 이걸 실수를 했을까? 그 시점에서. 내가 뭐 마음이 급해서 실수를 했나? 만약 내가 뭐 뭔가 글자를 제대로 안 봤나? 이걸 가능한 먼저 복기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킬러 7개를 푼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순서가 좋은 순서였는지 그걸 또 복기를 해야 돼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7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이걸 내가 제일 먼저 봤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본 게 아니고 딴 걸 먼저 봐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겼어.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내가 이걸 아예 보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들어가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만한 문제부터 풀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뭐가 만만하고 뭐가 무서웠느냐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안목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손절을 제대로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전체 시간이 만약에 부족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문제를 30분에 풀어야 되는데 한 18개는 풀었는데 뭐 다 잘했는데 어쨌든 2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아예 못 풀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총 시간을 어디서 확보할 거냐? 뭐 빅킬러를 더 땡겨야 되냐?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오늘 원장님이랑 정말 좀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장님 좀 소감. 소감은 뭐 글쎄 뭐 제가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이런 자리를 뭐 기획해 주시고 뭐 또 뭐 저를 처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능 미슐랭 채널 뭐 흥했으면 좋겠고요. 뭐 제 이후에 뭐 또 다른 과목 쌤들도 오시겠죠, 그죠? 그렇게 준비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요. 뭐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 이제 이 유튜버가 대부분의 유튜버가 그 뭐 목적이 막 조회수, 그다음에 뭐 구독자,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미슐랭 선생님은 뭐 그런 걸 목표로 하지는 않으시니까 물론 뭐 조회수나 구독자를 목표로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혀 아닌데 뭐 모든 사람의 목표가 동일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채널의 주된 목표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취지에 뭐 동참할 수 있어서 뭐 저도 아주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뭐 제가 이렇게 현강에서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강에서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가 수업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인강 수업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를 뭐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서 뭐 저도 뭐 감사하고 뭐 이 동영상 보시는 우리 학생들이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분들도 어쨌든 그렇게 학생분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저도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그 강사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란 말이죠. 결국에 강사분들이나 저나 학생들을 성적을 올려주고 싶다라는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화는 윤동 원장님이 나오셨지만 앞으로도 뭐 이 영상 유료 광고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저와 같은 목표를 갖고 계신 강사분이면 누구든지 이렇게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뭐 엄근진장 채널에도 이 영상 올라갈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